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 증시의 최저점을 찍어냈던 트럼프 대통령 4월 들어서는 이런 말을 남겼죠. 4주 이내에 알 수 있을 것. 현지 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와 면담한 이후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현재 열흘 정도 지난 상태고요. 4주라고 한다면 5월 2일까지겠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양측의 합의 이행 전담 사무소가 설치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조금 더 무역협상 타결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난제로 거론됐었던 합의 이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중국 경기 반등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중국 소비주들 그리고 중국 경기의 민감주들이 현재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소비에서 중국 소비로 이 소비 모멘텀이 좀 옮겨갔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1분기 이들의 실적 기대감들은 여전합니다. 오늘 서울시가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네요. 중국과 미국의 밀고 당기기 속에서 그들의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이 강대국들이 어떤 산업에 운명을 걸고 있고 사활을 걸고 있는지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국가의 패권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이 숨어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와 AI, 5G 세 가지인데요. 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개방하겠다는 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도를 통해서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큰 양보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간 안보를 이유로 해서 개방하지 않고 외국인 지분 제한을 걸어뒀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미국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큰 이러한 미국 기업들 엄청난 자산을 투자해서 중국의 진출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이 분야가 중국 쪽에서 열리게 된다면 협상이 타결된다면 미국 내 IT주들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갈 수 있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AI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연방기관과 AI 연구개발 투자 분야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연방기관들은 AI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러한 AI 쪽에 투자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AI 분야의 리더십 유지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앞서서 AI는 중국이 세계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쥐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자 과학기술, 산업구조, 그리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 12일,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5G를 선도하는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안정적인 5G 네트워크가 21세기 미국의 번영과 국가 안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미래 강력한 산업에서 그 어떠한 나라도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G2의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중점 분야 이렇게 클라우드, AI, 5G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중국과 G2인 중국의 패권을 넘보는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들 이러한 패권 다툼은 무역 협상이 끝나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보스턴 글로벌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 디지털 인프라에 생존을 건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5G 세 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포함하는 국내 기업 어떤 기업 떠오르시나요? 바로 첫 번째로 삼성전자를 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상승은 오래라는 분석에서 반도체 업종을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이슈를 분석했는데요. 2008년 5월 16일의 주가 현재 액면 분할 이후 기준으로 15,200원 선이었습니다. 이후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12개월
2개월 내로 조정이 짧았었고 22에서 44% 수준의 조정을 받았었고 이 하락한 이후에 주가 반등이 일어났을 때는 17개월에서 27개월까지 길게 이어졌었다라면서 이때의 주가 상승은 110%에서 150% 수준까지 일어났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3개월째 반등하고 있는 모습 24.2%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향후 주가가 앞서서의 움직임, 역사적인 금융위기 이후의 움직임들처럼 과연 1년, 길게는 2년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따른 결론으로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둔화가 일시적일 것이고 현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디램 분야를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 원인을 보면 2008년도에 보시면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PC 쪽의 부진과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이해 디램 가격은 47.1%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2016년에는 스마트폰 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 부진과 미중 무역 전쟁, 또 투자 축소를 원인으로 해서 2018년, 여기 약간 오타가 났네요. 2018년 1월 4일부터 2019년까지 14개월째 약세를 보였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이클을 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투자 축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신규 디바이스가 출시되면 이후에 주가는 반등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디램은 투자 확대,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이어서 투자 축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가격 반등의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투자는 21.3%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디램 가격의 하락폭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8%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클라우드 업체들의 최근 투자 금액을 보시면 줄지 않았고 지난해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1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가 지금부터 재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역협상과 나비 효과, 이에 따른 무역협상의 나비 효과,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중국 소비주를 꼽으실 수 있을 텐데요. KB증권은 가까워진 변곡점과 변곡 전후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중국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성이 높은 업종으로 중국 관련 소비재, 자동차, 호텔, 화장품, 미디어를 꼽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들어서 이익 전망 개선을 이끌고 있고요. 하반기 증시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까지 중국 기대감이 힘입은 이들 업종의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을 살펴보시면 3월 방한 중국인은 사드 이후의 최대인 5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사드 이후에 가장 최고의 숫자의 중국인들이 방한한 것으로 3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로 인해서 화장품과 면세점뿐만 아니라 카지노도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소비 기대감이 거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카지노주, 이들의 움직임들 바텀 피싱, 최저점의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네요. G2의 무역협상과 패권 전쟁, 그리고 그러한 나비 효과로 움직이는 IT주와 중국 소비주, 이들 안에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종목 골라보시죠.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